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목을 검게 덫이라고 컴백, 이미 저희 오프닝 이제 영상에서 다 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이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그런데 출판사와 전두환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된 부분을 검게 덧칠을 하고 재출간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출판사도 예. 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좀 뚝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이제 배포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이 오면은 네. 그냥 있어야 되는데 또 이거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까맣게 해가지고 그대로 예. 이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페이지와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냥 내용에만 이제 그 33가지 지적됐던 부분, 사실 네. 왜곡이다 했던 부분만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 회고록에 썼듯이 나는 혼돈의 시대에 대통령을 맡아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하는 공로도 세웠다. 네. 국민에게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적어도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북한 인민군이 개입했다 이런 식의 얘기부터 해가지고 나는 광주 사태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기 지지자층과 이런 데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출판계에 사실은 이런 일이 전례가 흔치 않습니다. 법원이 일단 출판과 배포를 금지를 시키면 대개 그 말에 따르지요. 그래서 절판이 되고 더 이상 시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번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2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3권짜리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제1권만 2가지 종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이게 법원에서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나와 있는 원본이고요. 그다음에 이 바른 편에 있는 회고록이 출판사가 일부분을 검게 덧칠 내서 새로 낸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를 열어드리지요. 카메라를 조금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 소장님이 이 차 왼쪽을 들고 계시면 이게 지금 원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은 페이지를 어떻게 수정본을 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조를 하시면 이번에는 바른 쪽과 왼쪽이 바뀌었습니다만 금세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원본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검게 덧칠을 해서 새로 서점에 유통시키고 있는 수정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주황색 표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열어봐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이제 검게 덧칠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른 쪽에 있는 것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나와 있는 원본, 왼쪽에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검게 덧칠한 것이 왼쪽 오른쪽 페이지 모두 4곳이나 된 그런 수정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면 좀 거슬러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이번에 검게 덧칠한 곳이 33곳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회고록이 모두 1권, 2권, 3권까지로 돼 있잖아요. 예. 1권은 12.12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얘기인데 네. 5.18 기념재단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33곳을 지적을 해가지고는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33곳의 내용을 보면은 5.18 폭동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긴 곳의 재물이었다는 표현, 그리고 네.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는 내용이라든지 북한군 개입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는 총 33곳을 문제를 삼았는데 일단 그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니까는 네. 어떤 법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책을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까맣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서 어떤 부분이 삭제됐는지가 궁금하겠죠. 네. 그다음에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 이렇게 표현
표현을 하면은 네. 이게 마치 어떤 탄압에 의해 삭제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념재단에서는 지금 2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특정했지만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네, 전 변호사님,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지요. 출판사 쪽에서는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통해서 이 책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가처분 금지 결정이 내린 책을 그 부분만 저렇게 검게 칠해서 다시 유포를 시키면 괜찮습니까? 아니 법원의 취지는 거기 33곳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명예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출판 판매를 금지한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삭제했다면은 어떤 법원의 결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검은색 부분 두 군데가 그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바가 책에서 뭐냐면은 그 광주의 무장 시위대 안에 북한 특수인민군이 부대가 들어가서 교도소를 습격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정당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회고록 내는 거는 자유겠습니다. 검은 역사도 있고 흰 역사도 있겠지만 그 역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군이 발표를 누가 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까맣게 칠한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옛날에 그 검열 막 심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영화로 치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 장면은 뭐 보여주지 마라라고 딱 이렇게 지도를 내렸는데 네. 만약에 영화사에서 그걸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마치 그 장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지 않고 필름을 까맣게 칠해가지고 예. 여기는 검열 당국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장에서 만약에 틀었으면 이거는 당국에 다시 불려가서 치도곤을 맞았을 자, 일인데. 지금 한 선생님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법원에 내린 결정은 이 책을 다시 낼 경우에는 법원의 삭제 결정이 내렸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새로 편집을 해서 펴내야 되는 것이 그 법원의 결정에 따른 취지일 텐데 이번에 출판사는 마치 그 부분을 여발한 듯이 예. 우리는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있고 검게 색칠을 했다. 그걸 오히려 강조하고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는지 그 점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법원의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된다는 부분을 삭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법원의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5.18 기념재단에서 다시 문제를 삼을 수가 없고 2차 소송을 한다면 33곳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해가지고는 이게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출판사 쪽에서는 이미 예. 법률 자문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 선생님, 예. 이제 이 책을 팔아서 생기는 인세는 국고로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금이 네. 2,2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1,100억 정도만 납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1,000억 이상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의 경우에도 이제 이 책이 판매가 돼서 인세가 발생할 때마다 따박따박 국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한 권의 정가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권당 2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인세를 대개 10%쯤 예. 이제 책정을 하는데 이 책은 과연 인세를 얼마나 책정을 했을지. 왜냐하면 이제 저자 입장에서는 인세가 많아봤자 어차피 국고로 들어간다면 10%까지 책정을 했을까. 이제 그런 점도 기자들이 한번 취재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억력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이죠. 4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한 차례 이 침해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증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중증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정도의 치매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별 문제가 되겠냐. 2013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냥 대수롭게 넘어갔는데 이 신군부 인사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은 네. 이게 단순한 건망증 정도가 아닌 것 같다. 네. 짧은 시간 동안 4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전에 대답을 받았던 부분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치매에 걸렸다는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의심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노인들이 이 초기에 치매 증상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입니다. 이번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전재용 씨가 비슷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이죠. 네, 그 2013년도에 네. 그 집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자들이 갔을 때도 나중에 그거를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네. 그거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 하는 의문도 있었는데 네. 지금의 이제 그 증언들을 보면은 그때 신군부 때의 그 비서들과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가벼운 인지장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그 의사들은 아마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라면은 한 치매 6, 7년 정도 되면은 그 치매는 거동이 불편한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본인의 기억이 살아 있을 때 나의 기억을 글로 남기고 싶다 하고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쓴 글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치매라고 해서 최근 거, 어제 거 기억 못한다고 해서 과거 거를 기억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말에 의해서도 과거가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물론 본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을 읽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회고록을 내면서 그 책 안에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스님 같이 좀 보지요. 예,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수레를 한 거죠. 근년에 이르러서 언제부터인가 나는 가까운 일들이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정리해야 할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조금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좀 정리를 해놔서 남길 것은 남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보통 이제 치매 초기가 되면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또 옛날 기억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도 있는데 최근에 뭐 전문의들이 뭐 또 진단한 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초기인 것은 또 아닌 것 어느 정도 진행은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이가 있죠. 바로 민정기 전 비서관. 그 민 비서관이 한 얘기가 있죠. 예, 민정기 비서관이 뭐라 그러냐면 연세가 있고 해가지고는 가까운 일도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는 맞다 하면서 어떤 치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것은 처음이다. 뭐 옛 기억은 또렷하다 그런 말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은 또렷하다는 건데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치매 증세가 왔는데 옛날 기억도 또렷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출간을 할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런 어떤 구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는 책을 대필해줬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네, 사실은 원로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낼 때는 이제 늦은 밤 홀로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쓰는 그런 대목은 많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측근들과 항상 상의를 하고 왜 자기가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측근들하고 상의하고 또 구체적인 숫자나 현장의 모습은 2번, 3번 크로스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회고록을 냅니다.